우리는 항상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고 보여주면 스스로 공허하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든지 상대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한 적이 거의 없다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 애니어그램의 지혜 중에서. 심리학 팟캐스트 애니어그램 이야기 진행을 맡은 4번 유형 항원입니다. 4번 유형 연진입니다. 9번 유형 프랙탈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한 3주 만에 이제 재녹음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쵸? 네. 3주 동안 이제 근황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연진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 제가 사주에 올해부터가 굉장히 삶이 많이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겪는다고 하는데 음, 지금까지 별로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들을 막 제의받고 있어가지고 해도 되나 내가 과연 내가 해도 되나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도 하나씩 좀 일을 버리는 중이거든요. 제의받은 게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동안 안 해본 강의 같은 걸 해달라고 제의가 들어온다던가 오, 그리고 지금 뭐 몇 년 동안 소속사가 없이 활동을 했는데 소속사에서 영입하고 싶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얼마 전에 계약도 하고 막 그렇게 됐네요. 얼마나 계약하신 거예요? 몇 년? 원래는 보통 이렇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2년 뭐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앨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앨범 뭐 몇 장 낼 때까지 뭐 이런 식이에요. 와, 프랙탈님 이거 노예 계약 아니에요? 아유, 무슨 노예 계약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계약을 했거든요. 앨범 뭐 정규 앨범 음, 2장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뭐랄까 앨범을 잘 안 내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다 싱글 내잖아요. 저, 디지털 싱글. 그래서 음. 앨범 단위 계약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좀 기분 좋지 않아요? 내가 어떤 소속사라든지 어떻게 보면 식구가 생긴 거잖아요. 일단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믿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날 믿어주다니 하는 생각에 좀 책임감이 엄청 많이 드는 것 음. 같아요. 뭐 일단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축하드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음, 아직 시작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우리 프랙탈님은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훈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3주가 음,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 좀 정리하느라 힘들었고요. 근데 지금 되게 또 한번 좋은 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음, 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그 3주 동안 네.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음, 제가 황혼 연구 애니어그램 카페에다가 그 모임 진행하다가 이제 잠깐 중단한다고 글 올렸었는데 네. 음. 나중에도 꼭 모임은 재개됩니다. 여러분 함께 음, 하실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좀 시간이 정리되는 대로 모임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음, 그 모임에 와주셨던 분들이 너무너무 음,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변화가 있구나. 음, 그걸 제가 보니까, 아, 이건 진짜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음. 그런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나중에라도 꼭 다시 모임은 진행을 해야겠다. 요거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맞아요. 거의 2달간 이렇게 매주 1회씩 프랙탈님이 이제 모임을 또 진행을 해왔고,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잠시 멈췄지만, 한 3주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니까 다시 모임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쵸? 모임 어, 후기도 너무 음, 좋더라고요. 음. 음, 근데 너무 저 없이도 다들, 다들 잘 지내시는 거 보니까, 아, 프랙탈님은 이제 계속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 느끼실 거예요. 되게 편안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교류도 되게 잘해주고 잘 받아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음, 지금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모임을 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3주 동안 이렇게 했었던 것들이 이제 뭐 방송 편집. 힘드셨죠? 어, 두 분들은 어땠어요? 저희가 올렸던 본능형 편 시즌 2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프랙탈님은 좀 어떠셨나요? 들어보셨을 때. 어,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로 방송을 진행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무서웠나 봐요. 약간 9번의 막 약간 무의식으로 밀어놨던 그 부분들이 음, 막 이렇게 다 정리가 돼서 나오니까 음. 저도 모르게 약간 방어적인 태도였구나 싶더라고요. 다시 들으니까. 아, 음, 그랬나? 티 많이 안 났나요, 연재님? 음. 저는 프랙탈님이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아, 느꼈거든요. 어, 들어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느낌? 어, 근데 그게 그 황혼님 기억나세요? 그 방송 중에 얘기하셨던 9번 얘기 중에 음, 그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 그 갈등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얘기였는데 음, 음, 그거더라고요. 제가 저만큼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러니까 그 본능형 그룹의 유형분들이 힘드시겠구나. 이 그쵸. 생각으로 듣다 막 생각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음, 되게 약간 조심스럽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치지 말라고요. 오, 아파하지 말라는 사랑이 넘쳤어. 생각이었는데 저 혼자만의 또 생각이었던 것 같네요. 어, 아니, 그런 되게, 배려는 너무 좋죠. 배려해 음, 주셔서 저희가 장형이 아니잖아요. 저랑 황호님은. 음. 그래서 프랙탈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역할이지 않았을까? 오늘은 저는 브레이크를 안 겁니다. 왜냐면 감정형 감정형 그룹 얘기를 할 거기 때문이죠. 음. 아, 긴장되는데. 두 분 지금 하시는 대화가 사회적 대화인가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참, 중간에 몇 번 끼어들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틈을 주지 않았지, 우리가. 틈을 안 줬어. 이제 들어오세요. 어. 어쨌든, 연진님 말씀처럼 프랙틀님이 되게 조심스럽고, 저희 되게 편안하게 잘 받아줬고, 연진님은 네. 본능형 편 방송 좀 어땠어요? 저도 들으면서 조금 제가 저도 좀 조심한 면이 있긴 있었는데, 물론 프랙탈님만큼은 아니었지만, 음,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감정형 다룰 때는 좀 더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때요? 감정 중심 페이지 좀 읽어봤을 때는 연진님은 좀 어땠어요? 음, 그냥, 그냥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태어났니?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잠깐, 편집. 편집을 해줄 것 같죠? 안 해주려고요? 자, 이제 83쪽. 저희가 오늘 배우기로 한 세 가지 자아 중에서 감정 중심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은 애니그램의 지혜라는 책을 기반으로 이제 방송을 하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같이 책도 보고 책 내용도 읽어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책 페이지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3쪽 페이지를 다 찾아보시고요. 네. 음, 감정 중심. 이제 감정 중심이 뭘까? 감정이 뭘까? 저희 한번 또 질문을 해보죠. 음, 연진님은 애니그램에서 말하는 감정형이 뭘까요? 음, 정말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막상 말로 하려면 어렵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생각과 다른 거라고 가슴이 느끼는 거라고 하는데, 뭐 기분 같은 거겠죠? 그런 게 음, 계속 끊임없이 느껴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민감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음, 그러면 프랙탈님이 생각하는 애니그램에서 감정형은 뭘까요? 음, 저는 그러니까 본능형 그룹이 가지는 약간 직관적인 느낌이 투박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감정형 그룹 생각하면 항상 좀 이렇게 출렁출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기복. 그냥 흘러가기 막 흐르기도 하고 음. 예, 약간 그런 부분들로 그냥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감정형 분들에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이는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능형 분들이 말하기에는 그런 얘기도 종종 하세요. 아, 나는 감정형들 2, 3, 4번 유형 쓰는 분들은 좀 주변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잘 느껴진다. 어, 이분들이 감정형 같다라는 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감정형이라는 건 좀 느껴진다라고 했는데 프랙탈님도 좀 그런 게 있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예. 좀 본능형 그룹 분들을 서로 알아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음,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음, 그 세 가지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비교해 보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몸으로 느낀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었어요. 몸으로?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말을 못 하겠죠. 음, 근데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음. 네, 음, 그런 측면에서. 그쵸.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뭐 감정형이라고 이렇게 애니어그램에서 많이 이렇게 접해보신 분들의 감정형의 특징을 이렇게 또 요약을 하자면 뭐 관계 중심적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꺼내죠. 음, 그쵸? 그리고 되게 뭔가 사랑스러운 표정을 잘 짓는다. 뭐 이런 글도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감정적인 표현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음, 뭐 마찬가지죠. 이제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표현들로 하기에는 좀 딱 적절하기에는 쉽지 않다. 애니어그램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약하다. 네. 음,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 책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좀 더 깊게 달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을 연진님이 한번 읽어 주시죠. 네. 가장 깊은 여기죠? 네, 83쪽 두 번째 문단을 연진님이 한번 읽어 주시죠. 네.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 심장의 특성이 당신 정체성의 근원이다. 당신이 가슴을 열 때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당신의 과거사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은 특정한 자질과 색깔, 그리고 당신을 당신으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진정한 본성을 인식하고 깊이 느껴볼 수 있는 것은 심장을 통해서다. 음, 지금 이제 6줄을 읽어 주셨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단어들이 당신, 그리고 자신, 누구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음, 첫 번째 줄에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 심장의 특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심장은 감정을 의미하는 기관을 저희들은 다 심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의미를 말한 것 같고요. 근데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요소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음,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인데, 저희가 이제 저번 주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정형이라면 감정이 발달되고 감정을 온전하게 느낀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 있다. 음, 고장나 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유형들이 특히 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장나 있다면 첫 번째 줄에 당신 정체성의 근원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who am I? 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네. 어, 어. 근데 이게 본능형의 존재감하고는 좀 비슷하면서도 비교가 확실히 날 수 있는데 음, 사실 본능형이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느낌의 그 뉘앙스는 아니잖아요. 약간 이런 거죠, 사실. 아,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없다. 아, 그게 존재감. 예, 예. 내가 뭔가가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내 영역이 없다. 약간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다면, 음, 뭐, 3번 유형이 막 이렇게 막 존재감을 드러내고, 막 성취를 하고, 이런 거는 뭐냐면, 근원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어떤 무언가를 성취함으로 인해서, 아, 내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2, 3, 4들 감정형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떠어떠한 존재가 된다든지 어떠어떠한 성격의 어떤 자아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음, 그것들을 어떤 세상과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죠. 그러니까 그 세상과 외부를 약간 거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아니면 세상이 나를 알아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래, 역시 내가 뭐 필요한 존재가 맞았어. 나는 좋은 사람이 맞았어.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맞았어. 이런 거를 계속해서 확인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관계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성질들을 우리가 뭐 애니어그램 접하면서 감정형의 특징이다라고 했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두려워요. 내가 뭔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 저희가 저번 주 시간처럼 페이지 53쪽과 54쪽 페이지에 있는 기본적인 두려움과 각 유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과 욕망의 왜곡 페이지를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각 유형이 갖는 기본적인 두려움 2번, 3번, 4번 유형의 설명을 연진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2번 유형의 기본적인 두려움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3번 유형은 가치 없는 것 혹은 타고난 재능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4번 유형은 정체성이 없는 것 혹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에 대한 두려움. 네, 그렇죠. 지금 이 9가지의 기본적인 두려움 중에 2번, 3번, 4번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들만의. 음, 먼저 아세요, 연진님? 가치. 가치? 4번은 가치라고 안 적혀 있는데. 아, 잠시만요. 뭔가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응, 응. 그쵸. 없는 이라는 단어는 2, 3, 4밖에 없거든요. 음, 어, 어. 되지 못할까 봐, 나가 뭔가 떨어질까 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2, 3, 4에만 있어요. 어, 그쵸. 네. 그래서 이 없는 이 단어가 붙은 이유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나의 아이덴티티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을 끊임없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음, 약간 홍길동 우리 소설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아버지가 누구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에 대한 그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나를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음, 우리 영화를 볼 때도 되게 흔하게 나오는 소재가 기억상실증 있잖아요. 네네. 어, 어. 되게 신기한 게, 뭐, 단어라든지, 모든 건 다 기억해. 음, 근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만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 기억이 없다고 해서 그냥 살아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응. 어떻게든 살아가지. 그냥 살아가진 않아요. 없는 상태로. 끊임없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막 역추적해 들어가잖아요. 음, 그런 영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 그리고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음. 같은 사유형 친구들끼리 만날 때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상기를 서로 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대화를 많이 하는데 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는 난 아무 뭐 가치도 자격도 없어 이런 얘기 가끔 하게 되면 아니야 너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고 네가 이미 이룬 것들이 많아 이런 얘기를 서로 많이 해주게 되거든요. 음, 이게 서로 자기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 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이런 거 없는 나. 근데 실제로 없지 않거든. 이미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있고 없고에 대한 얘기들을 사번들이 많이 하는데 결국 그 말 잘 들어보면 계속 기승전 나란 말이에요. 맞아. 어, 기승전 나는 근데 나는 이런 게 없고 나는 근데 나는 이런 게 없어.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뭐 이런 얘기들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잘하는 모임입니다. 자조 모임이지, 한마디로.
그쵸.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없다고 느끼니까 성격이 이제 없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54페이지에 있는 연진님이 2, 3, 4의 욕망을 한번 읽어주시죠. 각 유형이 갖는 근본적인 욕망과 욕망의 왜곡인데요. 이 유형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로 왜곡되고요. 3유형은 가치 있게 여겨지고자 하는 욕망이 성공을 쫓는 것으로 왜곡되고요. 4유형은 자기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자기 몰입으로 왜곡된다고 하네요. 계속 그 받고자 하는 욕망, 여겨지고자 하는 욕망, 내가 찾고자 하는 욕망, 이거 다 누구냐면 나죠, 나. 그러니까 나를 찾기 위해서. 음, 2번은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에고가 계속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고 3번 유형은 이제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성격으로서는 계속해서 에고가 가치 있게 여겨지고자 하는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4번 유형은 내가 정체성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내가 끊임없이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53페이지와 54페이지 이 기본적인 두려움과 근본적인 욕망적인 이 부분들이 가장 인간 안에 있는 근원의 요소.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은 성격 유형 도구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말이 안 돼요. 차라리 그 성격을 쓰게 하기 위한 원천. 그 원천이 여기에 말하는 2번, 3번, 4번. 두려움과 욕망.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애니어그램을 좀 깊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기 53페이지, 54페이지에 있던 이 기본적인 두려움과 욕망과 욕망의 왜곡만을 정말 잘 기억해 두시면 아, 내가 지금 또 예를 들면 9번이라면 아, 내가 지금 또 연결을 잃는 게 두렵다 보니 끊임없이 내부와 외부의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 내가 고집스러운 계속 태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다시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3쪽. 두 번째 문단 읽어봤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 심장의 특성이 당신 정체성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맨 밑에 줄 우리가 진정한 본성을 인식하고 깊이 느껴볼 수 있는 것은 심장을 통해서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한 본성, 어떤 빛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를 하려면 이 심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2번, 3번, 4번 유형들은 자기 세 가지 자아인 에고를 통해서만 이제 진정한 자기를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전략의 실패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본인들은 그 에고를 자기의 심장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가 많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성격, 특히 세 가지 자아 중에 하나를 자기랑 동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 세 번째 문단 이거를 프랙탈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심장과 접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받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느낀다. 영적인 가르침들은 우리가 사랑이며 가치 그 자체라는 것을 가슴이 드러내 보여준다고 가르친다. 우리 모두에게 신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수로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이 닫혀 있거나 막혀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의 연결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으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실은 견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끼어들어서 대체할 정체성을 만들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찾게 만든다. 대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는 것과 외부의 인정을 받으려는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 여기 읽으셨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가운데 부분에서 그런데 라고 아까 읽어주셨던 부분인데 요 다음 문장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우리의 가슴이 닫혀 있거나 막혀 있다면 이거는 이제 특히나 모든 유형이 그렇지만 특히나 2, 3, 4들이 음, 더 이제 그 공백에 대해서 인공적인 심장, 인공적인 감정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유형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는 연결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진정한 정체성은 나의 본성이고 본질인데 연결을 잃어버렸고 이제 성격이라는 것이 대체된 거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으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 3, 4 중에서 특히 2번과 3번 유형은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네. 음, 나는 충분히 자립적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인정받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있고 스스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사랑받고 있다고 분명히 느낄 수 있는 2번, 3번 유형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이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에는 성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치 있으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2번, 3번, 4번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선택과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내가 더 가치 있으려고, 내가 더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들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잘 보입니다. 음, 그래서 그 다음 줄, 이러한 상실을 견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상 심리가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결함이 있는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음, 세 가지 자아 중에서 하나가 고장났고 그 결함이 있는 상태로 살아났지만 절대 죽진 않아요. 음,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생존 욕구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 생존 욕구가 뭐냐면 성격이라는 걸 힘입어서 이제 생존 욕구가 올라오는데 이제 성격이 끼어들어서 대체할 정체성을 만들었대요. 음, 과연 이 대체할 정체성은 뭐냐면 그게 이제 2, 3, 4들이 말하는 자아 이미지라는 겁니다. 음, 자아 이미지라는 게 뭐냐? 이 자아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또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기 위해서 78쪽 애니어그램의 제 78쪽에 있는 그 본능, 감정, 사고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정 중심에 있는 세 줄을 연지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감정 중심. 2번, 3번, 4번 유형은 자아 이미지에 관심을 가진다. 거짓된 혹은 가장된 자아의 고착. 이들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가장된 특성들이 자신의 실제 정체성이라고 믿는다. 이들의 자기 방어 아래에는 많은 수치심이 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수치심. 수치심도 있고 첫 번째 줄에 자아에 관심을 가진다고 안 적혀 있고 자아 이미지에 관심을 가진다. 이미지 그러면 자아는 자아지 자아 이미지는 뭐지? 자아 이미지가 뭘까요? 자아 이미지. 뭔가 자기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선망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음, 우리가 막 연예인들끼리 막 얘기하는 방송을 들어보면 아, 나는 너랑은 캐릭터가 겹치지 않아서 좋아. 캐릭터. 그리고 연예인들은 이미지 빨이지. 뭐 이런 말들. 음, 그리고 넌 정치인이 뭐 잘못을 하면 저 사람은 이미지 세탁을 너무나 잘해. 음, 예, 예.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자아라는 것은 어떤 내면에 있는 요소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게 본래의 나. 근데 이제 겉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 이미지.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말 되게 많잖아요. 어, 만약에 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이미지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우리 대충 알아먹잖아요. 음,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내세운단 말이죠. 근데 2, 3, 4들이 여기에서 자아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정말 좋겠는데, 자기가 아까 누군지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후에마이가 있다 보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내가 누군지를 찾기에는 두렵기 때문에 세상을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음, 처음 날 때부터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떠어떠한 나의 요소 중에 하나를 이미지, 이제 그것만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연진님 같은 경우는 4번 유형, 정체성이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 나는 이런 것도 못하는 나.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 나. 정말 그런 게 좀 심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제의를 받게 되면,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할 수 음. 있나?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잖아요. 옛날에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잘할 수 있지. 이게 이렇게 변하는 것도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4번 유형 특히나 어떤 자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계속 고정시켜서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거를 갖고 가려고 하는 성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아진다고 생각하는데도 막상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주위에 계속, 나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 나 자신감 많이 생겼어. 막 이렇게 뿜뿜거리고 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갑자기 쪼그라드는. 음, 그게 진짜 본성인가 봐요. 그쵸. 이제 그것도 이제 나죠. 나로 인식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2, 3, 4들은 자아 이미지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고요. 음. 그리고 거짓된, 관료 안에 거짓된 혹은 가장된 자아에 고착돼 있다. 음. 그러니까는 실제 자기 자신은 무의식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 그 가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내가 나를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과장돼 있는,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음. 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그것도 자아가 아니라 자아 이미지라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 줄, 이들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가장된 특성들이 자신의 실제 정체성이라고 믿는다. 이 말이 되게 무섭잖아요. 믿는데요, 얘들은. 그렇게. 난 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너무, 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어. 의심도 못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가장된 특성들이 실제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다. 음. 근데 이것도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믿을까라는 거거든요. 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 가장된 특성도 없는 거라면 내가 누군지 정의도 못 내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상태로는 내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어떤 거든 하나 선택을 해서 이게 나야라고 계속 나한테 주문을 걸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내 무의식은 그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된 자아 이미지라는 걸. 음. 그러면 이제 계속 외부, 이게 아까 사람들, 그것들이 제가 거울이라고 했죠. 음. 그래서 아까 전에 연재님도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일단 시그널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들이 얘기를 해주게끔, 아니야, 아니야. 너는 이런 것도 있는 것도 너고, 이런 것도 있는 것도 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답변을 받은 거예요. 거울 효과. 네네. 옆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맞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정말 독특해. 너는 남들이 가진 거 안 가진 애기도 해. 근데 좋은 것도 있는 것도 너야. 음. 그게 나쁜 것이든, 아니,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것이든 좋은 것이든, 어쨌든 남들하고 다른 요소를 가졌다라는 거를 계속 대비치기를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셨던 분이 4번 분이라면 네. 이제 연진님이 한번 주고받았으면 이제 그분 것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렇죠. 서로 해준,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입니다. 이들의 자기 방어 아래는,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내가 본질을 모르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성격이라는 걸로 방어를 하잖아요. 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2번, 3번, 4번마다 다르지만. 근데 무의식에는 엄청난 수치심이 있어요. 그놈의 수치심. 제가 이 예가 좀 적절할 것 같아서 해드리자면, 미국에서 1960년도, 70년도쯤에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 백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최초로 흑인 여성 한 명이 그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음. 네. 그것도 딱 한 명만. 음. 근데 이제 그때
졸업 앨범에 사진이 찍혔는데 그 여자 흑인을 둘러싸고 있는 졸업 앨범 단체로 찍으니까 그 주변 남자들이 그 여자를 뒤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흉내내고 놀리면서 찍은 사진인데 여자는 그 수치심을 그 수모를 참아가면서 그 어쨌든 앨범을 찍어야 되니까 어, 네. 그 사진 한 장이 이제 최근에서야 이렇게 이슈가 된 걸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최초로 흑인 여자 한 명이 백인에 있는 학교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가졌을 수치심 정도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감정 중심 2, 3, 4 예, 유형의 예, 수치심이 예. 그러니까는 네. 왜냐면 그 수치심이 왜 크냐면 유일하게 나만 다르죠. 약간 4번의 수치심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여자만 흑인이죠. 네. 그러니까 흑인은 백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음, 예. 그 말은 뭐냐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음, 어. 근데 이 2, 3, 4들이 감정 중심이 사실 고장나 있기 때문에 무의식으로는 끊임없이 수치심이 있어요. 음, 그래서 2번 유형이 남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제 이 100명에 있는 집단 안에서 2번 유형 이분이 없으면 여기가 안 돌아갈 정도가 되잖아요. 음, 그러면 뭐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됐어. 그래서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주고 많이 성장시켜서 너무나 사랑받았어. 그러면은 그 수치심이 사라질 법도 한데 만약 그 대통령이 은퇴를 하잖아요. 네. 뭐 자기 고향 내려가서 그 마을 해관이라도 지켜주고 도와주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를 하거든요. 계속 인정받아야 되고, 계속 사랑받아야 되고 계속 같이 있어야 되고 뭐 4번 유형은 계속 나는 다르다라고 말해야 되고 계속 뗄감을 떼야 되는 거죠. 예, 약간 백신이 아니라는 거죠. 음, 음, 예, 백신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해야 돼요, 성격은. 왜냐면 성격으로 아무리 외부의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이 수치심은 근본적인 아주 깊숙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약간 상실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51쪽 각 유형이 어린 시절 받은 메시지라는 표가 있습니다. 네. 네. 2번, 3번, 4번을 프렉탈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각 유형이 어린 시절에 받는 메시지. 2번 유형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3번 유형은 자신의 감정과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4번은 너무 현실적이거나 행복한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나한테는 사실 이 옳다의 요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유전자적으로 없다고 해도 돼요. 그래서 9번 유형 같은 경우도 한번 읽어보면 어린 시절에 받은 메시지 9번 유형. 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약간 불문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번 유형은 너가 너의 자기 방어 아래에 있는 많은 수치심을 없애려면 너는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너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는 처음부터 없다. 어, 으아, 왜 그렇게 이거예요. 살아야 되니? 3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신의 감정과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으아. 안 돼. 왜 내 감정과 정체성을 가지면 옳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그럴까요, 연재님? 3번 유형은? 내 감정은 나 개인의 얘기죠. 네. 이건 4번하고 반대예요. 지금 읽었던 나의 감정과 정체성을 가지는 건 옳지 않다는 유일하게 번호 중에서 3번과 4번이 이게 가장 차이 나는 거거든요. 네. 성격상. 4번은 어떻게 해서든 지감정 중요시하고 정체성 가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잖아요. 네. 딱 반대. 그쵸. 딱 3번하고 4번이 반대가 딱 이거거든요. 그래서 4번 유형분들 중에서 3번 분들을 좀 힘들어하는 게 요 요소예요. 네. 쟤는 뭔가 자기가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 뭐 이런 것들 있죠. 뭔가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 진정성이 없어. 뭐 가면이 많아.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3번 유형 말하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야. 이러면서. 근데 왜 이럴까요? 3번은 왜 내 감정과 정체성을 가지는 건 옳지 않아야 된다고 그거를 처음부터 깔고 들어가야 될까요?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응, 가치라는 거, 지금 말씀 주신 연주님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3번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음, 응, 그 가치라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잖아요. 뭔가를 내가 나만의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남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지만 어느 다른 환경에 갔을 때 그게 전혀 다르게 인정받지 못하는 가치라면 음, 3번에게 그거 너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음, 응.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쵸.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딱 맞아요. 어떤 시대와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죠. 음, 그래서 뭐 정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 되면 가치가 없어진대. 음. 그러면 내가 내 감정과 내 성격과 내 개인성을 가지게 되면은 4번처럼 되니까 3번은. 근데 이제 3번이 그런 거죠. 미안한데 나는 쟤들처럼 못 살아. 어, 어, 어. 그리고 이제 3번은 대신 다른 걸 다 얻죠. 내 감정과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대신 다른 걸 다 얻고, 4번은 다른 걸 다 못 얻고, 아, 다시 태어나면 3번 태어나고 싶다. 효율적이고 괜찮네. 그래서 4번 유형의 어린 시절 받은 메시지를 연진님 읽어보시죠. 4번 유형은 어린 시절에 너무 현실적이거나 행복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봤네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남들하고 다른 자기 자신을 빠져서 찾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외부 안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4번 유형은. 그래서 4번 유형도 이걸 깔고 들어가요. 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전에 연지님이 말했던 고통받는 희생자. 나는 이런 것도 못해. 음. 고통받는 희생자라는 거를 정체성으로 해서 끊임없이 자기랑 동일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좀 약간 속물적인 기질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음, 음, 나는 속물같이 살지 않을래. 이게 굉장히 큰 모토 중에 하나였거든요. 음,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왜 그런 강박에 그렇게 시달렸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음. 돈 많이 못 벌었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돈 좀 벌고 싶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물론 이렇게 뭐, 감정적이거나 뭐,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는 게 행복이 될 수도 있지만, 다 어떤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때 좋은 거라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2, 3, 4들은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이제 자기의 성격의 자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들은 포기한 것들이라는 거죠. 응, 포기하지 마. 응, 응.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지는데,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거냐? 음. 그러면 이제 페이지 56쪽으로 여러분들 같이 넘어가시면, 56쪽으로 여러분들 같이 넘어가시면, 지금 저희가 읽었던 내용은 각 유형의 어린 시절에 받은 메시지였는데, 56쪽에 있는 내용의 표는 각 유형이 상실한 어린 시절의 메시지래요. 음. 상실한 어린 시절의 메시지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러이렇다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2번, 3번, 4번을 연진님 한번 읽어주시죠. 2번 유형은 너는 필요한 사람이다. 3번 유형은 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4번 유형은 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 음, 2번, 3번, 4번 빼고 이 나머지 1번에서 5, 6, 7, 8, 9 유형들은 2번에 너는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느낌,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센스라고 할게요. 사실 사람은 다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다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센서라고 하는 이 기능, 너는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알아차리는 이 센서를 나머지 유형들은 다 갖고 있어요. 어, 근데 2번 유형도 필요한 사람인 건 맞죠? 음, 근데 그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요소가 있다라는 게 안 느껴져요. 센서가 없어서. 음,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 외부에게서 너는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의 성격과 행동들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죠. 음, 3번, 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그러니까는 3번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다 잘해주고 너무 사랑스러워했어요. 아이를. 음, 근데 이제 3번은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고 성취를 하지 못하니까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라는 기억만 갖고 있거든요. 너무 슬프다. 어, 어. 4번. 연지님 읽어보시죠, 다시. 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 거의 3번 유형은 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고 4번은 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 마지막 이 5글자만 다르죠. 네. 사랑과 받아들여진다. 음. 한번 왜 다를까요? 왜 4번은 받아들여진다라고 할까요? 4번도 사랑받는다 해도 되잖아요. 뭔가 4번 유형이 상실한 느낌은 그냥 사랑을 받는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것 같아요. 누가 나 사랑한다 그랬을 때 4번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 아닌데? 무슨 아, 그래? 소리야? 어. 내가 봤을 때 누군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4번은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 그건 사실입니다. 이게 아까 흑인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어, 그때 시대상 1960년도, 70년도 백인의 미국에 있는 백인 학교가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그 흑인 아이를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지금 요즘에 있는 그 뭐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랍 국가 사람들이 뭐 제주도로 이렇게 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멘 분들이. 난민 예. 문제요? 그 사람도 받아들여지냐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딱 그 기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번은. 굉장히 이방인 같은 느낌. 이방인. 음, 그 소설책 이방인 쓴 사람 누구지? 까미? 까미였나요? 네. 알베르 까미. 나 그 사람 4번 같아. 맞을 것 같아요. 첫 어. 문장이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되게 유명한 문장인데, 와, 힘드시겠다. 그리고 또 4번 작가 있던데. 그 누구지? 일본인데 인간 실격 쓴 사람. 다자이 오사무? 그것도 뭔가 이 자기가 뭔가 인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 약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세상과 유리된 그런 기분? 연진님처럼 나는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없어. 뭐 약간 이런 거죠. 난 외톨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 그 예전에 그 누구지? 그 래퍼 중에서 막 아웃사이더인가요? 네. 전 그분도 4번 같던데. 네.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 그쵸. 뭔가 되게 아웃사이더 용어다. 그러니까 이게 상실됐으니까 음. 아마 4번들 중에서 평생 자기가 아웃사이더라고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죠? 저 그런데? 그런데 어디 가서 맨날 저 아웃사이더입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핵 인싸래. 핵 인사이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연진님은 되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도 노력도 많이 하시는 4번이시죠.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을. 제가 MBTI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황호님, 프랙탈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ESFJ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음. 이게 2번 유형적인 성격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좀 다가가고 친절을 베풀고 좀 그런 느낌이던데 저는 4번 유형이지만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음. 다가가고 사람들 많이 챙기고. 개인주의라는 게 개인주의를 추구한다라는 게 아니라 음, 아까 전에 내가 뭔가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이렇다고 해도 뭔가가 사람들이 정말 나를 받아들여 줄까? 정말 좋아하는 걸까? 내가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이거 자체가 개인주의라는 거죠. 무슨 음.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스스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나는 달라 이렇게. 음.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기 상실한 어린 시절의 메시지. 아, 여기 만약에 마음의 음성이 있으면 본성이 이제 연지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음,
연진아, 너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어. 너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너를 버리면서까지. 왜 그래, 너? 그래야지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 그렇죠. 그래서 연진님이 약간 9번처럼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기도 했죠. 네, 좀 사람들에게 맞춰주려는 행동을 좀 많이 하고 자기 욕구를 좀 억누르기도 하고. 그런데 음, 얘기 듣다 보니까 좀 뭐랄까. 이게 이렇게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집단 안에서 혼자 하는 걱정들이 가끔 있는데, 뭐 내가 잘 섞이고 있나? 내가 잘 어울리고 있나? 뭐 이런 걱정들을 할 때가 있는데, 가끔 그걸 솔직하게 얘기할 경우에 그 구성원들이 왜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종종 음, 해주거든요. 음. 그런데 보니까 제가 상실한 어린 시절의 메시지가 계속 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네요. 음, 그쵸. 우리가 이제 그 상실한 거를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는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계속해서 이 자아 이미지, 특히나 이렇게 그 자아 이미지에 고착돼 있다 보니 계속 약간 의기소침한 거?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뭔가 사람들이 왔는데 갑자기 조용하면 내 얘기했나? 그것도 마찬가지죠. 너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가 상실된 거죠. 음, 그러니까는 성격은 항상 그런 식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까 전에 읽었던 기본적인 두려움 53쪽, 54쪽, 그리고 지금 읽었던 51쪽, 56쪽, 여기 어린 시절을 받은 메시지와 상실한 어린 시절의 메시지를 같이 이렇게 자기 유형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자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꼭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정도 얘기한 게 어느 정도 밑바탕을 이렇게 깔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때 좀 저희가 좀 손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이제 83쪽 페이지로 돌아가서 83쪽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아래에서 위로 여덟 번째 줄을 보시면 아까 전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이 닫혀 있거나 막혀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의 연결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으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실은 견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끼어들어 대체할 정체성을 만들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찾게 만든 것이다. 에고의 어떤 조종이라는 거죠. 근데 대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려는 것과 외부의 인정을 받으려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것도 되게 긍정적인 것으로 끌려고 하는 분들은 2번, 3번.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부정적인 부분으로 좀 회피하는 것은 이제 4번 유형. 네. 그래서 맨 밑에 줄, 83쪽 맨 밑에 줄 읽어보겠습니다. 감정 중심의 세 유형들은 자아, 이미지의 발달에 많은 관심을 둔다. 이들은 거짓된 정체성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정체성과 자기를 동일시함으로써 심장의 본질적인 자질과 깊이 연결되지 못한 것을 보상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외부 세상에게도 이 이미지를 내보이면서 사랑과 관심 그리고 동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끌어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그 밑에 줄 다섯 번째 줄 2번, 3번, 4번 유형들은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자신의 나르시스적인 상처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유형들이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진정한 자신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다라는 거죠. 음,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참 두려운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재밌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84쪽 밑에서 아홉 번째 줄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진정한 나야. 그렇지? 넌 이걸 좋아해. 그렇지? 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자신을 위장된 이미지로 대체하고 있다. 사람들은 우리를, 아니, 즉, 우리의 이미지를 좋아할 것이다. 음.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성격과 동일시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자아, 우리의 본성은 항상
인정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게 진짜 나거든요. 음, 그 껍질의 핵심에 핵에 도달하면 그 진정한 나는 아직도 항상 인정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 가치 없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결핍된 상태로 계속. 예.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화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에고, 아까 두려움에 기반한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것으로밖에 그거를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84쪽 프렉탈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감정 중심의 유형들은 우리에게 이 딜레마에 대한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 2번 유형,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뭔가를 성취하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 3번 유형, 자신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자신의 모든 특성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 4번 유형이다. 4번 유형 얘기 지금 마지막에 이거 있죠. 자신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있고 자신의 모든 특성에 그냥 중요성이 아니죠.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 이게 이제 약간 되게 개인주의가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독특한 해석 능력을 갖고 있죠.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4번 분들은. 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좀 쉬울 것 같아요.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능력. 음, 그래서 그때의 기억, 과거의 어떤 그 엄청난 중요성과 관련된 기억은 엄청난 디테일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약간 플러스 약간 미화하는 능력, 약간 감정이 섞여 있는 능력. 근데 여기에서도 2번, 3번과 2번, 3번 플러스 4번 유형이 좀 차이점 있는 게 2번, 3번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4번은 자기 자신에게 이미지를 좀 씌운다고 보면 되거든요. 어,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85쪽 세 번째 줄을 이제 연지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감정 중심의 유형에게 중요한 두 개의 주제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와 적대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미워해 이다. 2번, 3번, 4번 유형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진정한 자신을 표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인정받지 못할 때마다 적대감을 갖고 반응한다. 이 뭐죠? 그 속담 중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응, 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네. 딱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음, 3번 유형 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상담하거나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현재 뭔가 많은 성취를 하지 못했다든지 내가 뭔가 목표로 했던 꿈을 잘 이루지 못했을 때 이제 주로 나오게 되는 레파토리가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지원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 중에서 너만큼 지원을 해준 사람이 없었다. 음, 네 동생 9번 봐라. 음, 쟤는 지원도 안 해줬는데 지금 얼마나 싱글벙글인데. 너는 왜 그렇게 옛날에 나한테 그거 가지고 그러니? 약간 4번 날개 쓰신 분들이 좀 더 그러는데 음, 그 말은 뭐냐면요. 정체성, 이제 3번의 정체성은 나는 가치 있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뭐 미술 분야에서 꽃을 못 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미술에 재능이 없던 게 아니라 음, 내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걸로 인식을 해야지만 내 정체성이 안 흔들리거든요. 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내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 나는 가치가 있었는데 재능도 있었고 근데 부모님이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실현이 안 됐을 뿐이다. 세상으로부터. 음, 그 상처를 이제 4번처럼 이제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음, 그분은 그래도 에고는 성취했잖아요. 내가
가치나 재능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 음, 그거는 성취했어요. 에고의 성취. 음, 대신 이제 자기는 자존감이 떨어진 이유를 그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신 거죠. 자신감이 없는 이유를.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85쪽 두 번째 문단부터 나오는 2번 설명과 이제 4번 설명이 이제 반대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간단하게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번 유형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는 데서 자신을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다. 음. 2번 유형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길 바란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에너지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호감의 반응을 얻으려고 애쓴다. 계속 이제 사람, 다른 사람이 나오죠. 네. 이거는 외부를 통해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때 8번 유형이 에너지가 외부로, 밖으로 향한다 그랬죠. 네. 2번 유형이 8번 유형처럼 같은 패턴은 에너지가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밑에 줄 또 읽어보겠습니다. 2번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도움과 선의를 먼저 베푸는 사람들이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들의 감정의 초점은 밖이다. 바로, 즉,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다. 그 결과로 이들은 자기의 감정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 부분은 4번은 또 잘하죠. 완전 몰입해 있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제 8번과 1번처럼 2번은 남의 감정 전문가, 네. 4번은 지감정 전문가. 자기 검열.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감이 생길 때 가능한 한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게 있고, 이건 수치심 때문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이제 4번 유형입니다. 연진님 한번 읽어주시죠. 4번 유형은 그 반대이다. 느낌, 환상, 과거의 이야기에 바탕을 둔 자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의 에너지와 주의는 내면을 향해 있다. 이들의 정체성은 남들과 다름, 여기에 중점을 둔다. 그 결과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4번 유형의 사람들은 실제로 현재 일어나는 느낌을 허용하기보다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건강하지 않은 4번 유형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희생자로 느끼거나 과거에 갇혀 있다. 이들은 자신에게 온갖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모습은 가질 수 없다고 믿는다. 이것 또한 사람들의 주의와 동정심, 어느 정도의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식이다. 4번 분들은 자기들이 주의와 동정심 어느 정도 이끌어내기 위한 방식이라고 스스로 의식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면 엄청 수치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뭔가 남에게 사랑받으려고, 남에게 관심 받으려고 이런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가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들을 굉장히 막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얘기하는 사람에게 관심 받고 싶은 거냐라는 식으로 누군가 팩트 폭력을 날리면 음. 굉장히 상처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분 되게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예. 음, 남들을 위해서 해준 말이잖아요. 4번을 위해서 해준 말이 아니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미칠 것 같아. 이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 지금 그거 관련돼서 프렉탈님이 지금 웃으셨는데, 왜요, 왜? 그, 받아주기 힘든 상대 중에 4번은 몇 등 정도 되나요? 1번에서 8번. 잘 지낸다고 받아주기 힘듦이요? 약간 최종 보스 아니에요? 우선 1, 2위 중에 든다는 건 1위를 드릴까 2위를 드릴까 지금 고민 중에 무슨 유형이랑 우열을 다투고 있나요? 6번이요. 내가 봤을 때는 9번 없으면 4번들 큰일 나. 인정합니다. 인정. 자, 아까 전에 읽었던 내용을 첫 번째 줄이 이제 좀 중요해서 다시 읽어볼게요. 4번 유형은 이제 반대라고 했어요. 반대의 다음 내용이 느낌, 환상, 과거의 이야기를 바탕을 둔 자아 이미지.
여기에서 느낌과 환상과 과거 이야기는 뭐냐면 완전 주관적이거든요. 자기 세계예요. 자기 세계. 음, 그러니까 자기 세계인데 감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있는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억 속에 있는 나,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억 속의 나가 아니라 기억 속의 어떤 이미지를 음, 유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계속 유지하거든요. 음, 저희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실제로 내가 우리 어머니도 그러거든요. 음. 정말로 나이가 이제 거의 60이 넘으셨는데도 자기가 아직도 뭐 나는 한 20 후반? 30대 후반? 이 정도의 정신 연령인 것 같다 그래요. 아, 그럼 제가 엄마한테 말했죠. 엄마 조금 있으면 이빨 빠지는데. 음,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4번 유형이신데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그래, 나는 이래, 기승전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유지를 하는 게 어떤 유지가 있냐면요. 음,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걸그룹 중에 요즘에 유명한 사람 하사? 화사, 화사, 그 마마무, 마마무. 네, 네, 마마무랑 정여원 씨 아시죠? 음, 음, 예, 예, 요즘에는 이제 배우로 전향하셨던 정여원 씨가 있는데 두 분 다 4번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산다라는 그 리얼 예능에 나왔거든요. 음, 근데 이제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게 아침이잖아요. 음, 일어났는데 하사 씨는 그 지금은 죽었던 장국영 씨 있죠. 음, 근데 분명 하사 씨는 장국영 씨를 아주 어렸을 때나 기억할 법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자기는 사실 장국영 씨가 살아있을 때 몰랐대요. 어, 근데 우연찮게 장국영 씨를 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장국영 씨 영화를 틀어놓는 거예요. 음, 늘 봤던 거를. 그게 뭐냐면 저는 이 자기의 느낌과 환상과 과거 이야기를 바탕을 둔 자아 이미지 유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왜냐? 장국영 씨 지금 죽었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환상을 씌울 수 있거든요. 사람이 뮤지션이나 영화배우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더 유명해지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이 약간은 미화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마음껏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에 들어가기 딱 좋은 포인트인 거야. 아, 네. 그리고 정여운 씨는 라라랜드 그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외웠어. 막 춤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많이 보셨나 보다.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 현실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일상의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음, 과거의 어떤 자기의 감정과 연관될 수 있는 그 자기의 감정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계속 내가 어떤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이게 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서를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음, 어때요? 연진님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뭐 음악이든지. 음, 뭐, 음악은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약간 우아하고 취향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렇게 이미지로 보이고 싶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응, 뭐 예전에 제가 클래식 전공하고 싶어 하던 시기도 있었고, 중고등학교 때. 응,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그런 과거에 한창 제가 좀 우아하게 살던 무렵에 저를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매일 집에서 클래식 틀어놓고 우아하게 차 마시고 뭐 교향악단 공연 보러 가고 막 이러는 저의 모습이 너무 우아하고 응, 멋있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 자아 이미지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 현재 현실에서 내가 지금 중요한 것 같지 않을 때 잘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응,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그런 저의 이미지를 막 열심히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응, 정장을 더 자주 꺼내 입는다던가, 응. 뭐 그런 뭐 우아한 행위들을 뭐 와인을 마시러 간다던가. 혼자 막 꺼내 있고 그래요? 네, 뭐 이렇게 꼭 안 입어도 되는 상황에 예를 들면 제가 클래식 공연을 보고 싶어서 예매를 했어요. 저 혼자 응, 가요. 그래도 응. 정장을 입고 가는 거예요. 어, 아, 그런 거 이렇게 뭔가 사회적인 응,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포멀하게 사회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응, 지금 제가 성당에서 성가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응, 지금까지 준단원이었고 이제 정단원으로 승급을 하는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응, 이제 응. 이번 주말에 보는데 아마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한 단원이 없었을 건데 저는 그 오디션을 위해서 정장을 샀어요. 완전히 딱 준비된 굉장히 성의 있게 보이고 싶어서. 응. 그래서 딱 그 정장을 입고 가서 완벽하게 그 오디션을 해내는 게 지금 목표라서 음,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거 들으니까 나는 그냥 후드티 입고 갈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러고 와요. 대부분 그냥 그쵸. 평상복 입고 음, 그냥 원래 오던 대로 성당 와서 이렇게 오디션을 보고 그날 성가대석에 이제 쓰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부여를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음, 대해서. 음. 그래서 막 미리 정장도 사놓고 사실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너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주위에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음, 지휘자 선생님께서 음. 굉장히 좋게 봐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안심하고 더 오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이야기 나눠보자면 그 두 번째 절 끝에 보면 이들의 정체성은 남들과 다름에 중점을 둔다. 자기 자신은 이게 다름을 의식해서 중점을 두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름을 중점을 둬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다, 내 생각이 있다, 내 생각은 니들하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결국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 4번 유형이 4번 성격을 이런 식으로 계속 쓰면 외로워진다는 얘기고요. 음, 그 결과 이제 또 다시 이제 이게 메커니즘이 나오죠. 그 결과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동떨어졌던 느낌을 받는다. 그 다음 4번 유형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실제로 현재 일어나는 느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자기 몰입으로 빠지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현실에 지금 현재 내가 중요하지 않고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의 감정 안으로 빠져들어서 느낌 항상 가고 있는 자기를 불러일으켜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하지 않는 4번 유형의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희생자로 느끼거나 과거에 갇혀 있다. 이제 고통받는 희생자가 나오는데 네. 이들은 자신에게 온갖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없다고 믿는다. 이것 또한 사람들의 주의와 동정심, 어느 정도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식이다. 지금 이제 이 4번 유형의 내용들을 읽어봤는데 프랙탈님은 지금 이 내용들을 읽으니까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음, 그러니까 감정형 그룹은 제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되비치기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말 뭔가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를 못 찾으면 결국엔 누군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 다른 방식으로 받고, 특히나 4번 유형분들은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략을 사용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일단 정여원 씨와 하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상생활을 좀 보여줘야 된다. 나는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음. 일단 더 진실하게 행동한 것도 사실 인위적인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해야 돼도 사실은 인위적인 거예요. 음, 근데 이제 3번 유형은 잘 보이려고 인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게 좀 차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건강하지 않는 상태는 스스로 희생자 느끼거나 과거에 갇혀 있다. 이런 경험들은 프랙탈님이 상담을 많이 해주거나 이야기 많이 들어줬을 것 같은데 좀 없나요? 온갖 비극이 다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는 사본분들의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보통 많이 9번 유형분들이 음,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느 유형의 얘기도 잘 들어줄 수 있는데, 들으면서 솔직히 근데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표현은 덜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적이 많거든요. 어,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3번 유형분들은 굉장히 더 잘 느끼시나 봐요. 어, 어,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어, 말하는구나. 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듣지만 좀
정말 그럴까요? 라는 질문은 다시 한번 예. 하고 싶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읽었던 내용, 실제 현재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거든요, 4번 스스로가. 근데 남들은 실제 지금 너의 상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은 시공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별과 별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에 가 있냐 이거죠, 이 4번은 지금. 근데 저는 그 4번 분들 아까 고백합니다. 그 1순위. 으아!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가 떠오르냐면, 그러니까 4번 분들이 그 자신의 이 환상 속에 갇혀 계실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음. 감정은 약간 물 같단 말이에요. 음. 근데 심지어 이런 상상까지 한 적이 있어요. 이 액체 같은 그 감정의 늪이라고 표현하는 그게 수은의 늪에 자기를 계속 담그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음. 분명 그렇게 가라앉으면 자기가 고통스럽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음. 그 안으로 계속 왜 들어가지? 그렇게까지 하면 당신이 너무너무 괴로울 텐데. 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원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분명 제 눈에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약간 수은으로 된 어떤 그런 늪이었어요. 예. 음. 음, 그러니까 실제 나는 죽더라도 내 안에 있는 4번은 살잖아요. 그래, 충실하고 있어. 고통받는 희생자에 되게 충실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를 도닥여 주겠죠, 4번이. 내 안에 있는 4번이. 어. 그럴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를 버리는 건데, 이건 또 7번하고 반대되는 점인데, 7번은 어떤 현재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긍정으로 회피한다면, 음. 4번은 사실은 이거 깊은 고통받는 희생자라고 하는 거를 현실에 있는 나를 안 보기 위해서 회피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7번은 긍정으로 회피, 4번은 부정으로 회피. 음.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 2번, 4번 다뤄봤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3번 유형입니다. 음. 86쪽 3번 유형에 있는 내용을 연지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첫 번째 줄을. 감정 중심의 유형 가운데 중심에 위치한 3번 유형은 괄호하고 이 유형은 정삼각형 위에 위치하고 있다. 괄호 닫고 내부와 외부 모두에 에너지를 쏟는다. 3번 유형도 2번 유형처럼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승인을 필요로 한다. 3번 유형의 사람들은 성취를 통해서 가치를 찾는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을 발달시키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3번 유형들도 4번 유형들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의 그림을 창조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내면을 향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이들은 항상 진정한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느낌, 한성, 과거 이야기를 바탕을 둔, 자, 내면 세계. 음. 그리고 이제 2번 유형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다고 해서 타인, 외부 세계 네. 뭐 하잖아요. 근데 이제 2번과 4번은 이 반쪽만 보여요. 반쪽에 나만 채우면 돼. 반쪽에 나의 가치만 어떻게 보면 그 가치 없다라는 거를 지우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건데 3번 유형은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승인도 필요하면서도 4번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요러요러한 것도 되게 가치 있어. 자기만의 어떤 그 가치도 엄청나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3번 유형에서 2번 날개분들은 좀 뭐랄까요? 모든 사람하고 좀 잘 지내는 매력적인 사람? 음. 그러니까 일단 말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4번 날개는 뭔가 약간 자기만의 까칠함이 있죠. 음. 전문가라는 별명을 또 쓰고 있거든요. 음. 사람들한테 다수한테 잘 보이지도 않아요. 4번 날개분들은. 음. 4번 날개분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개인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서 2번과는 많이 협소해요.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2번은 좀 두루두루고 4번은 좀 더 이렇게 그 풀이 좁고. 예,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게 좀 차이기도 한데, 그래서
조금 4번 날개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까칠함을 줘요. 음, 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연예인으로 좀 따지면 약간 좀 성시경 씨? 어, 그리고 그 스티브 잡스? 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 강의 같은 거 연설하는 거 보셨죠? 음, 엄청 창의적인 거. 음,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그 뭐지? 시그니처라고 하나?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거 보세요. 저희가 아까 전에 그 가치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 상대성이라고 아까 프렉설님 얘기하셨잖아. 음, 근데 이것도 맞춰야 되는데, 3번은 자기만의 그 개인적인 가치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2번, 4번보다 솔직히 더 힘들어요. 그치. 양쪽으로 다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뭐냐면, 완전한 가치를 찾는 거거든요. 네, 저번 시간에 나눴던 9번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존재감이라면 음, 완전한 본능. 그러면 이제 이 3번 유형은 완전한 나는 가치 있는 사람. 내 내면 스스로에게도 가치를 부여하고 그거를 이루고 있고 외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피드백과 승인이 있는. 이거 불가능해요. 사실. 그렇죠. 이게 불가능한 건데 음, 근데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내가 만약에 40대 되고 어떤 사회 경험 많이 하고 그때서는 뭐 3번처럼 살 수 있다고 쳐요. 내면도 채우고 외부도 하고. 음, 그쵸? 외적 성공, 사람들 성공, 뭐 매력적인 사람, 그리고 내면적인 자기 어떤 심지, 자기 개인 세계관, 내적 신념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쳐요. 음, 근데 3번으로 어렸을 때부터 3번이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걔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경험이 있겠어? 음, 근데 그 어릴 때부터 그걸 찾거든, 우리는. 음, 5, 6세, 7세 때도 자기 에고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3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2번처럼 4번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3번의 이미지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4번 유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진정성이 있고 음, 진정성은 나한테는 뭐 목에 칼이 돌아도 난 진정성을 요구할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진짜 그렇게 믿어요. 네, 3번도 나름 이건 개인 신념이고 나는 이 의미 있는 가치관을 하는 거야 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3번과 4번의 차이점은 뭐냐? 3번이 그렇게 일을 철두철미하게 프로페셔널 하면서도 자기의 개인 신념을 따르는 거는 3번인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4번의 진정성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3번이 진정성이 있다고 성격적으로 보면은 그 3번이 쓰는 그 이미지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외부 사람이 구분하기는 참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예, 대외적인 건데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죠. 음, 근데 3번 유형은 그 이미지가 실제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 2번, 4번보다 더 강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 이미지가 타격이 입었는데 자살하신 분들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는 감추면 돼. 음, 이미지가 공격받고 이미지가 상처받은 거는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너무 가치 없는 상태로 자랐고 발달이 안 됐어. 음, 3번 자체는. 근데 그 이미지는 엄청나게 성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피드백, 승인과 필요, 외부에 대한 가치도 하고 내 내면 세계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하려면 완전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미지를 탄생시킨 거고 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진짜 나라고 믿어야지만이 둘 다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2번과 4번에 비해서 자기 감정하고 훨씬 더 많이 멀어져 있어요.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것만큼. 그만큼 자기 이미지를 발달시켜야 됐기 때문에, 음. 우리가 아까 다시 읽어볼게요. 네, 51페이지 표에 있는 각 유형이 어린 시절에 받은 메시지 3번 거를 연주님 읽어보시죠. 3번. 자신의 감정과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예. 내가 되기를 포기해야 되고 내가 이미지를 탄생시키고 그것이 나라고 믿는 건데 그 이미지는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승인 또 필요로 하고 그것도 수행해내는 성취도 하고 그 사람 개인만의 내면에 자기만의 그림을 창조하고 자기만의 그 가치를 스스로에게 말하는 그것도 따르는 음. 그래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드는 생각이,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보통 저희가 불건강한 3번이라고 하면 너무 지나치게 효율만 강조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음, 그런데 좀 건강한 3번이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일거양득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3번 유형은 그런 내가 되기보다는 음, 실제로 내가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미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더 쉬운 거예요. 효율적이잖아요. 3번은 내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긍정적과 피드백과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4번처럼 이렇게 조금 아웃사이더 하면 좋은데 네. 3번 그거 싫어해. 얼, 인사이더요. 얼마나 바쁜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진정한 자신하고 더 멀어져 있기 때문에 3번 분들이 그럴 얘기를 할 때가 되게 슬픈 게 뭐냐면 음, 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제 개인적인 과거사나 힘든 거를 오픈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안 하려고 꾹꾹 참다가 하게 됐을 때 내가 너무 빠져서 주변하고 차단돼서 계속 내 감정, 나도 몰랐던 감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3번 분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음. 근데 그렇게 해서 막 개인적으로 자기 연민을 느끼고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호응한 게 갑자기 한쪽 귀로 들리는 거예요. 음, 아니, 그러니까 둘 다 쓰잖아. 음, 에너지가. 그러니까 내 거 안에서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외부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럼 내가 나도 모르게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음. 뒤늦게 알아차리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면 수치심은 없겠죠. 알아차리면 수치심을 느끼는 거고요. 그게 4번이죠. 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 음, 아, 내 상처를 진정 꺼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3번 분이 죄송하지만 갑자기 감정이 끊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제가 진짜 내 말인지 여기 분위기가 원하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길을 잃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3번 분들이 그렇게 예, 멋있기도 했지만 좀 슬퍼 보였어요. 슬프기, 뭐 본인은 슬프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밟아간다는 느낌? 그 말도 맞아요. 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죠? 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나는 너무 싫대요. 아, 왜냐면 너무 가치 없는 놈 같아서 음, 그냥 저 일하러 갈게요 이래요. 그럼 모임 중에 바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제 바쁘게 살래요 이거죠. 아, 아, 나 그냥 바쁘게 살게요 이 말이죠. 그냥 내면 들여다보는 거 못 하겠어요. 안 괴로워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회피해버리겠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쵸. 너무 쩌네요. 음, 아까 황호님이 그 얘기해 주셨던 상황을 비슷하게 겪은 적 있어요. 음, 뭔가 본능적 변형이 사회적 유형이셨던 3번 분이셨는데 이제 뭔가 새로 팀에 합류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팀워크도 이제 막 다지고 일원이 된 것 같고 또 기분 좋은 상황에서 이제 술자리였는데 뭔가 이제 오신 거죠. 감정을 딱 쥐어 잡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상한 분위기가 완전 그쪽이 아니니까 음, 바로 쏙 들어가시는데 아까 그 음, 상황이 너무 겹치네요. 그쵸. 진짜 나를 꺼내 보인다라는 것이 어려운 게 어릴 때부터 내가 그 나는 너무 무가치하다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2, 네. 3, 4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효율적이다 보니 내가 우선시 되는 거 위주로 이제 이미지를 발달을 계속 시켜 나가다 보니 음, 본래의 내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회에서 이걸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심리에서 말하는 그 내면 아이라고 부르는 그런 아이 같은 마음? 이런 음, 게 계속 마음속에
성숙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3번 유형 입장에서는 이유는 딱 하나였죠. 그냥 나는 같이 있고 싶었을 뿐이야. 음, 나는 그냥 그저 같이 있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근데 이제 3번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냥 당신은 가치가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죠. 음, 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86페이지에 있는 2번, 4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순서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림의 모양을 잘 보시고 제 이야기들을 좀 이해하시면 3번 유형이 말하는 그 그림에 있는 밑에 설명을 읽어볼게요. 2번, 4번, 3번 순을 읽겠습니다. 2번. 타인을 향해서 외부로 나타나는 자아 이미지. 그래서 타인을 향한 외부에서 나타나는 자아 이미지에 중점을 두는 2번. 그리고 4번은 자신을 향해 내면으로 나타나는 자아 이미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자아 이미지를 내보인다라는 거죠. 이걸 공상의 자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향해서 나타내는 자아 이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의 어떤 감정형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형이지 않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단계 들어가겠습니다. 86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본능 중심의 유형들이 프랙탈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본능 중심의 유형들이 분노를 다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감정 중심인 2번, 3번, 4번 유형들은 수치심을 다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는 어린 시절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로부터의 자질이 발현되는 게 거부될 때 자신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이 수치심이다. 이들은 자아 이미지라는 수단에 의존하여 스스로가 가치 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수치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음, 맞죠. 이 수치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또 이제 2, 3, 4들이 성격을 쓰게 되면서 이제 따라오게 되는 짐인데요. 네. 약간 부작용이라고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능형들이 그 성격을 쓰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아가려고 하면서 현실에 저항하면서 오게 되는 게 분노가 부작용이라면 음, 2, 3, 4들이 성격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얻게 되는 게 부작용이 수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온 거는 뭔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프랙탈님 그 밑에도 또 읽어주시죠. 네. 2번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봉사하며 아주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 3번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룸으로써 수치심에 저항한다. 4번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실과 상처를 극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희생자로 봄으로써 더 깊은 수치심을 회피한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뭐 8번 유형, 본능형에서 8번 유형이 분노를 표출하고 1번 유형이 분노를 억압하고 9번 유형이 분노를 부인한다. 라고 한 것처럼 이 수치심에 대한 뒷 단어들이 다르죠? 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2번 유형들이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봉사하며 아주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 음, 뭔가가 내 내면 밑에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릎까지 물이 찼는데 음, 내가 외부 활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난 그 수치심의 온도가 느껴지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3번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갈목한한 성취를 이루음으로써 수치심에 저항한다. 이건 뭐냐면 아까 프렉탈님 읽어주실 때 이 생각 들었어요. 그 아이언맨 영화 보셨어요? 네. 아이언맨 영화에서 보면은 그 아이언맨 또 있고 아이언맨 친구 중에 군인도 있잖아요. 네. 둘이 싸울 때 막 에너지파인가요? 그러네. 그 에너지파로 막 그 수치심, 그러니까 한쪽이 수치심 덩어리고 하나는 성취 기운이야. 막 이렇게 막 어떻게든 막 싸우는 느낌이거든요. 그 에너지가. 음, 음, 더 이상 이 에너지가 안 넘어오도록. 근데 이제 4번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실과 상처를 극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희생자로 봄으로써
수치심을 회피한다가 안 적혀 있고 더 깊은 수치심을 회피한다잖아요. 음, 그래서 4번 유형들이 나는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서 수치심 느끼는 거는 가짜 수치심이고 음. 자기가 진짜 더 느껴야 될 수치심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위장이라는 거죠. 뭐 얼마나 더 깊은 게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요? 아니요, 그것은 아까 전에 저희가 위에서 읽었던 감정형이라고 하는 거를 쓰면서 본질로부터 자기 모습을 발현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수치심에 대한 얘기일 뿐이에요. 나의 그 진정한 나로 살지 못하는 것에 음, 대한 음. 수치심. 그래서 다른 수치심으로 그걸 회피하는 거죠. 예, 예. 그거를 4번 분들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네. 재밌네. 수치심을 느꼈는데 그것 또한 수치심을 안 느끼기 위한 회피라니. 어이구. 자, 저희가 이제 감정형 2, 3, 4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사실 이게 세 가지 자아의 이론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조금 수업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눠야지만이 저희가 이제 이 다음 편부터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무거운 분위기도 했고 좀 진지한 분위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일단 프랙탈님 이렇게 이제 본능형 어떻게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내가 힘들어했던 본능형 편이 끝났는데 네. 이제 감정형 이렇게 오늘 이야기 방송을 나눴는데 어떠셨나요? 굉장히 편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비해서, 그렇지, 맞아, 막 이러면서 되게 편하게 들었는데, 음, 그, 각 2번, 3번, 4번 유형분들한테 그냥 응원 한번 하고 싶었어요. 음, 음. 제가 2번을 생각하면 항상 비구름 생각나요. 어, 약간 가뭄이 들기 전에 먼저 와서 비를 내려주시는 아, 그런 비구름 같은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음, 혹시나 내 마음에도 가뭄이 들기 전에 그 비를 조금만 나에게로 한번 또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음, 4번 분들은 되게 약간 예뻐요. 상상했던 이미지가. 굉장히 작은 숲속 마을에 고운 한복을 입은 한복? 약간 예쁜 소녀인데 음, 되게 귀엽고 옷도 되게 색동옷 예쁜 거 입은 소녀가 이제 집 앞 그 마을 앞에 있는 개울에서 물을 자꾸 길어오는 거예요. 음, 집으로. 음. 근데 그 물을 안타깝게도 자꾸 깨진 독에 붓는 것 같아요. 아, 그 깨진 독에 계속 부어서 그 물 차면은 그때 내 얼굴 비춰봐서 확인해야지 이러시면서 음, 물을 계속 길어오시는 것 같은데 음, 근데 그 비친 얼굴이 아니더라도 참 예쁘지 않나요? 그 소녀가. 음, 그러니까 그게 원래 있는 나이지 않을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음, 3번 분들은 사막 생각나요, 사막. 사막. 굉장히 척박한 사막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네. 음, 정말 어디에 그 감정이라는 그 물이 흐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3번 분들에게는 그 오아시스 같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거를 잘 끌어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북돋아 주실 수 있는 그런 3번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맞아요. 오아시스로만 존재하는 거를 뭔가 댐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들 아닐까? 어, 맞네요. 예, 한 예, 나라를 바꾸겠네요. 예. 연지님하고 저희가 한 2시간 동안 떠들었더니 멋있고 재운 거는 프랙탈님이 가져간 것 같아요. 너무 비유를 잘 하신다, 근데. 공정하게 좋은 말들을 다 요모조모 모든 유형의 요모조모 좋은 말들을 넣어주려고 노력한 게 느껴지네요. 음. 뭐 연지님 부러워하는 거 아니죠? 부럽죠. 이런 스킬은 좀 부럽네요. 그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부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 예.
얼마나 자기 예쁘냐고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그 예쁘잖아요. 너무 감사한 말이네요. 듣고 있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음. 연진님은 오늘 감정형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감정형이 또 저의 특성이기도 하니까 말하기가 훨씬 편안하고, 뭐 본능형 다룰 때는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잘못 얘기하는 게 혹시 공격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조심하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뭐 깔 테면 까보라지 약간 이런 느낌 음, 막 하게 되는데요. 음, 아무래도 이 자아 이미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자아 이미지라는 거를 잘못 만들면 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살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그좀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페르소나를 딱 이용함으로써 스트레스 덜 받고 좀 더 상황 대처도 잘하고 뭐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는 음, 3번의 그런 느낌들을 조금씩 닮아가면서 사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읽으면서 이게 물론 자기의 진정한 자아에 가닿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그 자기의 멘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특성들을 조금씩은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음. 맞아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3번 유형분들은 그런 것과 관련돼서 타인의 어떤 그 욕망, 음, 그 타인의 욕심,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타인의 허영이라는 음, 거를 3번 분들은 정말 잘 느껴요. 음,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9번도 뭐 별 욕심 없다가 3번 유형분들이 약간 펌프질 해주면 9번 분도 나도 할 수 있나?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러거든요. 무슨 그 목소리 뭐야? 그러니까 그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역할 모델도 할 수 있는데 그 자질이 있잖아요, 3번 분들이. 그러니까는 그 3번 유형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타인의 어떤 욕망과 야망과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느껴요. 음, 그래서 그거를 마케팅도 잘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뭐 개인적으로 좀 그 야망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허영에 대해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느껴요. 근데 이제 3번 분들이 또 상처받을 때도 있거든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 뭔가가 나는 이 사람에게 좋은 의도로 이렇게 알려주고 잘 되기를 바랬는데, 이 사람은 뭐 나를 좀 이용했어. 이렇게. 음, 근데 약간 6번 유형들이 그렇게 하는 걱정처럼 약간 연결되어 있어서 약간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거 하나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상대방의 그 허영이나 욕망은 상대방의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음, 자기가 이거를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식을 가져서 한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음, 음. 그러니까 3번 유형은 그 상대방의 무의식적인 욕망이나 그 욕심이나 허영을 보고 뭐 상처받았다, 미웠다, 아니면 나를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음, 상대방은 감히 그렇게까지 비전을 잘 보지 못해요. 음, 근데 이제 그것도 3번 유형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저 사람 내가 약간 투사한 거다. 음, 사실 내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냥 저게 우리들의 마음 있죠. 우리들도 다 허영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더 커지고 싶고 성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뭐 2번 유형이나 4번 유형이 갖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남을 돕는 걸로 인해 인정받고 싶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몰입하는 걸로 뭐 자기 가치 정체성을 찾는다. 이런 부분들이 다들 뭐 불건강하게 쓰이면은 자기에게 나쁜 거지만 어느 정도 다 장점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걸 좀 이게 모르고 쓰면 독이 될 수 있지만 알고 내가 선택해서 이 정도만 써야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다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다 모든 유형에 있는 그런 특성들을 좋은 쪽으로 발현시키기 위한 그런 뭐 기술을 배우는 그런 거 아닌가?
음, 생각이 드네요. 음. 저희 이제 감정 중심까지 이야기 다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셋이서 이제 꾸준히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가 힘이 붙일 때는 옆에 계신 연지님하고 프랙탈님이 멱살 같이, 잡고. 음, 맞아요. 같이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또 믿고, 그래서 좀 더 저 청취자분들하고 소통하고 더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음, 후기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후기가 많이, 마음으로는 많이 전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쵸? 후기도 우리가 더 많이 남겨주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 더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 다음 시간 사고 중심 유형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